의원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어쨌든 대가 없이 의장직을 잘 수행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의원님들 질문을 듣다가 보니까 이 의장님과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될 개념이 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사실 이런 질문은 전략가한테 할 질문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죠. 가능성, possibility. 이거를 얘기한다면은, 아니, 우리 회의 중에 이 국방위원회 천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00001%라도 있는 건 있는 거지,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략가들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개연성을 보는 겁니다. possibility가 아니라 probability.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능력과 여건이 존재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바라보고 안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여름휴가 때 비행기를 탔습니다마는 그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상적 생활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어도 다 대비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국가안보가 아닙니다. 전략도 아니죠. 단지 이 상황에서 지금의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서 어떠한 개연성에 주목하느냐. 이게 전략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언론이나 어디 이렇게 회의 많이 가보면 쏩니까 안 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전문가가 답변할 게 아니다. 단 우리는 개연성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합참에 있는 많은 전략가들, 전문가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사실은 괌에다 쏜다 그러고 오키나와에 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코스카 후방기지에도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개연성은 다른 게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전략가들이 가져야 될 통찰력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답변에 만족하고 그걸로 책임을 다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게 합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합참의장님께서는 국지도발 사태의 통합방위 본부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예. 예, 전시의 계엄사령관도 맡으시죠? 계엄사령관은 맡는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대통령이 누굴 임명하는 임명하느냐 사성장군 중에 예. 임명하죠. 예. 그 중에 합참의장도 유력한 대상자예요, 그죠? 가능성은 가장 높은 직입니다. 또 가능성으로 답변하시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 작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민정, 계엄사령관으로서의 민정 업무도 보고 있고 국지도발 때 지자체와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시정부 운영, 즉 충무 3종 사태에서 대포권 3입니다. 이때 충무 3종 사태가 선포되고 정부부 정시 운영이 들어가는데 이때 전시 정부 운영과 국민 생활을 안정을 위한 재반 조치에 협조하십니다. 맞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충무 계획은 1971년 이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한 45년간 운영해 오던 것이고 매년 훈련하고 있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지자체에 다 숙지돼 있고 우리의 행정 조직이 위기시에 기민하게 움직여서 국민들을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고 또 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45년째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방위, 충무훈련, 각종 비상사태 대비 훈련에 대해서 합참이 그런 거 계속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방독면 쓰는 법을 모른다, 대피소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모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유사시에 전시정부가 이 부분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꾸준히 연습해 왔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께 안심하셔라. 불안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괌 흉내낼 필요 없다. 우리 정부가 믿음직스럽게 준비해왔다. 좀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한번 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아주 굉장히 좋으신 착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까? 예, 예. 아이고, 그 굉장히 좋은 걸 왜 나만 생각합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불안하다,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럴 때 우리 정부의 신뢰와 믿음,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전시정부 운영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게 합참의 고유 업무입니다. 전시 상황실이 정부 상황실 옆에 운영되지 않습니까? 문서고에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할 건 좀 하시라. 불안해하지 마시라. 저는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한반도 정세가 과연 미사일 전쟁이냐. 미사일을 둘러싼 정치 전쟁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뭔 말하면 바로 몇 시간 다는데 미국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또 북한은 또 받아서 또 다음 순서에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건 내가 보다 처음 봤는데 이건 뭐냐? 이 대화는 적대적 대화이면서 위신의 전쟁이에요. 각 지도자들이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둘러싸고 각 지도자의 어떤 그 징벌하는 지도자, 상대방을 응징하고 징벌함으로써 그걸 과시하고 상대방을 굴복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위신의 전쟁 양상이라는 정치 전쟁의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 아까 발언이 약간 있으셨어요. 유사시에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다. 자, 1차 대전 당시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8월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 병사들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트루먼 대통령은 6월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크리스마스는 미군 장병이 집에서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2003년 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3개월이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안정화까지 가능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장관의 말입니다. 자, 군사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투는 군이 하지만 전쟁은 군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가가 하는 것이다. 이걸 군인이 다 통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쟁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발언이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군인은 전투를 단시간에 종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전쟁은 군인이 단시간에 종결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의 문제는 국민의 문제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견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상적으로 하면은 10월 말 10월인데 이제 2개월 앞서서 이제 후임자가 임명되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장님의 판단을 또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하고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나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미국과 북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대한민국 합참 의장으로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면서 또 상황도 공유하고 또 만약에 공격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우리 주시면.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대비하는 거죠. 예. 그 미국의 북한이 여러 가지 불바다 발언은 벌써 20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왔던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인 전쟁수급법안에 따르면은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군사력 사용을 의회 통보하면 48시간에 통보하고 또 얘가 2개월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또 한 달간 더 하다가 3개월간 미국 대통령은 국회의 비중과 관계없이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가능성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죠.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대응을 할 때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대응할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재반응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을 또 미군 기지, 대한민국 영토 아닌 미군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에서 어느 편에서 누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할 때는 당연히 미국과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미 상호 그래서 방위 제가 조약에서도 의장님 오늘 그 덤퍼드 의장과 저 사실상 덤퍼드 미 합참 의장이 오면은 오늘 중요한 우리 국가의 또 다른 덤퍼드 의장과 있으면은 뭐 임기 교체기여서 그럴 수 있지만은 의장님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견해를 나누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은데 오늘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또 임기 교체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국회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합참 의장이었는데 우리 합참 의장 국회에 있는 것이 저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묻고 싶은 것은 덤퍼드 의장과 집단적으로 만났죠, 장관님하고 따로 1대1로 배석했습니까? 예, 저하고 따로 만났습니다. 따로 만났습니까? 예, 예. 따로 만났을 때 뭐 여기 또 언론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뭐 대북 제재에 집중할 때고 또 군사적 옵션에 대한 준비가 있었지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기를 여기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기를 바랐는데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그 30분간 만나고 또 점심 식사는 저하고 같이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 합참의장과 저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후임자에게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당연히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의장님, 오늘 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현실화되길 바라는 항목 중에서 오랜 군생활을 한 군번 1번의 최고였던 지도자로서 GDP 대비 2.9% 국방비가 꼭 임기 중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저도 오랫동안 국방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 기획관리실장님 계세요? 육군 기획관리실장 안 계세요? 국방부에 국방부 예산 담당하시는 분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국방부 차관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담당하시는 아는 분이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방 예산을 2017년도 국방 예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가장 우리 국민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대선 공약인 그 병 인건비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준비되고 있죠. 예, 기술장입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죠 예산 소요가? 한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천억 드는데 그 예산이 국방 기존의 예산 중에 순증 예산입니까? 다른 사업을 축소하고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예, 순증 예산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육군으로부터 기획실장님 앉아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방위력 증강 사업과 다른 국방 사업을 축소하면서 병 인건비 예산 7천억을 순증 예산이 아닌 다른 군사력 증강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보적으로 이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국방부가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7천억에 되는 예산이 순증 예산이 아니고 방위력 증강 사업이 축소되는 선에서 지금 절충되고 기획되고 시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이 알고 모르고 있다면 참 제가 유감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기획부장하고 국방부의 육군 기획부장하고 국방부 기획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순증 예산으로 고려하고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순증 예산이죠. 국방부나 육군은 순증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 준 기재부 입장도 같습니까? 국방부 입장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국방 중기계획 수준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수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순증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면 쏩니까 안 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전문가가 답변할 게 아니다. 단 우리는 개연성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합참에 있는 많은 전략가들, 전문가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사실은 괌에다 쏜다 그러고 오키나와에 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코스카 후방 기지에도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개연성은 다른 게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전략가들이 가져야 될 통찰력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답변에 만족하고 그걸로 책임을 다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게 합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합참의장님께서는 국지도발 사태의 통합방위 본부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예. 예, 전시의 계엄사령관도 맡으시죠? 계엄사령관은 맡는다고 이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의원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어쨌든 대가 없이 의장직을 잘 수행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의원님들 질문을 듣다가 보니까 이 의장님과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될 개념이 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사실 이런 질문은 전략가한테 할 질문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죠. 가능성, possibility. 이거를 얘기한다면은, 아니, 우리 회의 중에 이 국방위원회 천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00001% 자체에 다 숙지되어 있고, 우리의 행정 조직이 위기시에 기민하게 움직여서 국민들을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고 또 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45년째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방위, 충무훈련, 각종 비상사태 대비 훈련에 대해서 합참이 그런 거 계속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방독면 쓰는 법을 모른다, 대피설 모른다, 이렇게 지금 모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유사시에 전시 정부가 이 부분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꾸준히 연습해 왔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께 안심하셔라. 불안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과음 흉내낼 필요 없다. 우리 정부가 믿음직스럽게 준비해왔다. 좀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한번 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아주 굉장히 좋으신 작성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이 누굴 임명하는 임명하느냐. 사성장군 중에 예. 임명하죠. 예. 그중에 합참의장도 유력한 대상자예요. 그죠? 가능성은 가장 높은 직입니다. 또 가능성으로 답변하시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작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민정, 계엄사령관으로서의 민정 업무도 보고 있고 국지도발 때 지자체와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시정부 운영, 즉 충무 3종 사태에서 대포권 3입니다. 이때 충무 3종 사태가 선포되고 정부부 정시 운영이 들어가는데 이때 전시 정부 운영과 국민 생활을 안정을 위한 재반 조치에 협조하십니다. 맞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충무 계획은 1971년 이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한 45년간 운영해 오던 것이고 매년 훈련하고 있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지도로라도 있는 건 있는 거지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략가들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개연성을 보는 겁니다. possibility가 아니라 probability.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능력과 여건이 존재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바라보고 안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 때 비행기를 탔습니다마는 그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상적 생활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어도 다 대비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국가안보가 아닙니다. 전략도 아니죠. 단지 이 상황에서 지금의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서 어떠한 개연성에 주목하느냐. 이게 전략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언론이나 어디 이렇게 회의 많이 가보면